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산업 단지입니다. 겨울을 빼면은 연중 비가 안 내려서 습기를 피하는 전자산업에 아주 최적화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컴퓨터 하면은 반도체죠. 반도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거기에다가 단지를 얘기하는 벨리를 합쳐서 말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는요. 1번 실리콘밸리, 2번 테크노밸리, 3번 벨리댄스입니다. 아닌 것 같은 것은 제외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오늘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하고요.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 관람 티켓을 각각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실리콘밸리, 2번 테크노밸리, 3번 벨리댄스입니다. 정답은 5시까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금요기획 한국경제를 12월에는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노동, 금융 분야 살펴봤고요.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재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과 이를 이을 3세 경영권 승계 문제일 겁니다.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 SDS에 이어서 제일모직도 상장을 했고 여러 가지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사건이 마침 또 터졌죠.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때문에 오너 일가 자녀들이 과연 그냥 승계받는 것이 맞느냐 자격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문제 사실은 1시간을 할애해도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전문가들 모셔봤습니다. 각각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생생경제 인기 코너죠.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는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문 조회수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기획 3번째 나오시나요?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이 논란이니까 먼저 땅콩 리턴부터 얘기를 하고 갈까 해요.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님. 네, 우리나라에 좀 누적돼 왔던 그런 재벌 3세들이라고 할까요? 네. 젊은 경영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독선주의다든가 특권의식. 네. 이런 것들이 표출된 하나의 아주 단적인 사건이 아닌가. 대표적인. 그렇게 봅니다. 네. 최승로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사회에 사실 기업은 좀 그래도 나을 줄 알았다는 네. 그런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도층, 경영 지도층의 특권 의식을 통해서 정말 민낯을 드러낸 결과 네.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우리 국민들도 많이 했고 우리 대기업도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 많이들 그런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심하는. 곽정수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연장선에서 네. 첫째는 이게 조현아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문제이고 결국 이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재벌 총수일가 전반의 문제다.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재벌의 어떤 잘못된 오너 문화. 어떤 구조 네.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재벌의 3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벌 3세는 창업자나 2세대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황태자 대우를 받는다든가 능력과 상관없는 어떤 초고속 승진 문제라든가 네. 또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비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는 이제 던져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 개인의 잘못이 대한항공 전체의 손실로 가는 이게 말하자면 오너 리스크잖아요. 예. 곽 기자님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기는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그렇죠. 네. 피해가 상당하겠죠. 이번 사건으로도요. 일단 이미지상의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관련 보도가 좀 나왔는데 네. 대한항공이라는 게 대한이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잖아요. 근데 국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 그 조사를 했더니 뭐 50%까지 안 됐지만 한테 46%? 네. 나 나왔다는 거는 얼마나 이제 이미지 타격을 받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한테 땅콩 관련 패러디 뭐 본물을 이루고 있고요. 예. 과거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던 뭐 97년에 괌 사고라든가 예. 99년에 상하이 공항 착륙 사고라든가 이런 옛날에 벌어졌던 사건까지 다시 이제 네. 되새김이 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종의 국제 망신인데 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조 부사장을 뭐 43 공주라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네. 로이터 통신은 이게 한국 특유의 이 재벌들이 지배되는 한국 경제 체제의 네.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의 어떤 행동이 집안 나아가서는 기업 나라에 이런 연달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네.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이 지도층의 어떤 도덕적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최승노 부원장님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지금 곽정수 기자님도 얘기를 했는데 돈 가진 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네. 특권의식과 더불어서 한 쌍으로 가야지 된다고 부원장님도 생각하시죠? 우리 사회의 예. 그 지도층의 어떻게 보면 도덕심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은 좀 더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항공을 비행기를 이용해 보면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포스코 에너지의 라면 상무 사건. 네. 이라든가 또 뭐 저도 사실은 경험을 해봤었어요. 이코노미 탔는데 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지방에 있는 공장 종업원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륙하고 있는데. 그래서 승무원이 예. 좀 그만 좀 통화하시라고 이거 위험하다. 네. 근데도 말려도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일들은 비행기를 타보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예. 저도 사실은 느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뉴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상당히 강조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세월호도 사실 매뉴얼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말 엉성했다 이런 반성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오너 일가가 매뉴얼을 강조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본인은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은 오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도 대한항공은 매뉴얼을 다른 운송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 네. 그 결과로 사실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왔어요. 우리가 대한항공 유니폼 입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참 지나가면서도 저분들 참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참 좋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매뉴얼을 네. 강조한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본인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알겠습니다. 못했고 예. 또 본인도 또 예외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예. 안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특권 의식을 갖고서 그걸 안 지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운송 서비스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강조하는 것은 항공 서비스의 안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있어서 네. 저는 상당히 기여를 한 측면도 있고 또 이번처럼 본인은 제외 나는 예외로 하겠다고 한 것은 또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 우리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사회에서 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네.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자녀들에 대한 예절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사섭 대표님. 글쎄요.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 매뉴얼이 아니라 예. 원래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 매뉴얼로 시작해가지고 매뉴얼로 끝나는 끝나네요. 예. 예, 원래 최고의 그 화두였다 이래서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어떤 가족의 일원 혹은 네. 그 뭐 어떤 특권층의 자녀 네. 이런 그 총수의 자녀 이런 분들의 잘못이 기업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때까지 이르렀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교육, 네. 스킨십을 통한 무슨 그 가정교육이 없었다. 좀 그게 부재하지 않았나. 우리 재벌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비난을 합니다마는 네.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는 저는 또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네. 그것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엄격하게 키우시나요? 예, 뭐 예. 저는 요즘 부모가 그렇게 엄격하게 자식을 한다고 키우나요? 듣지도 또 않고. 그렇죠. 예. 뭐 많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래서 난 혹시 저희 자녀들이나 뭐 네. 저희가 뭐 특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잘못 키웠을 때 그 집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나라에도 영향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 미치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외국의 경우에 재벌가가 오히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정 대표님?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예.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예. 그 말 자체가 네. 그걸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재벌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네. 발렌베리가를 예. 많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뭐 7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계 승계를 네.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데 예. 뭐 가문에서 반드시 배출을 하긴 하는데 그 대상자는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반드시 졸업을 한 사람이라야 한다. 네. 뭐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네. 반드시 군대 경력을 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군요. 뭐 금융회사를 해야 한다. 예. 뭐 이런 어떤 7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정말 매뉴얼화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삼성그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성의 이제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곽 기자님이 한번 승계 움직임을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 삼성이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3대 예. 승계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는데요. 네. 뭐 계열사 간에 합병을 한다든가 영업 양수도를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상장이 네. 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진 다음에 이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 네. 요새 이제 회사 이름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 헷갈리는데 예. 지금 제일모직인데 예. 또 그 전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패션 저는, 부분이 들어있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옛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은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인수했죠. 인수를 했고요. 그런 일이 예. 작년 12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12월인데 삼성 SDS가 삼성 SNS를 흡수 합병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SDS가 상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상장 차익이 큰 화제가 됐는데 그다음에 남은 제일모직의 그 소재 부분 네. 그쪽은 이제 삼성 SDI하고 올 7월에 합병을 또 했고 그다음에 삼성 종합화학하고 삼성 석유화학이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 종합화학은 얼마 전에 그 한화에 예. 매각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SDS가 상장을 했고 어저께죠 에버랜드가 상장을 했고 네. 제일모직이 예. 이름을 바꿔서 네. 그 두 회사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0년대 말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BW. 전환사채 그렇죠. 예. 10이라고 이제 전환사채 이것을 네. 헐값으로 발행을 해서 삼성 3세들에게 넘겼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특검 사건을 통해서 2009년에 SDS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상장으로 두 회사의 상장 차익이 지금 10조 이상 나다 보니까 네. 그 상장 차익과 관련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발빠르게 이렇게 부문별로 정리를 하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좀 이런 느낌이에요. 삼성 종합화학과 테크윈 이렇게 4개 계열사가 지금 한화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하려는 의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자금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승로 부원장님께서 삼성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두 가지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예. 보는데요. 이제 그 경영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순조롭게 이제 넘겨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네. 위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 경제에 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해요. 네. 과거에 삼성이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사실은 그러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피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기 과정에 오히려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다른 기업에 앞서서 사업을 상당히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부채 경제로 넘어가고 많은 기업들이 부채에 네. 빠지고 또 방만한 경영, 그것도 심지어는 이제 부채 경영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삼성은 발빠르게 사실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삼성의 시스템 경영이 네. 비록 그 이건희 회장이 잠시 유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두 번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를 뭐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라고 네. 할 때 좀 가치 판단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예. 그 삼성의 그 경영 효율성을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네. 이외에 다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그래요? 예. 거기에 따른 경영권을 빠르게 네. 안정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섭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승계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예. 부분에 일리도 있긴 하지만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일정한 어떤 통과 검증이 없이 그냥 이래도 되는가 하는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작업이 1990년 초반부터 이루어져서 1996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전환사채를 네. 통해서 이제 당시 삼성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고 그 이후부터 구조조정본부라는 거를 IMF 당시에 이제 만들어서 그랬죠. 네, 뭐 이학수 예. 그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그 구조조정의 핵심이 사실은 지배구조를 차세대로 넘기는 그런 쪽으로 짰단 말이죠. 그때 예상했던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뭐 현실화되고 있는데 네.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 네. 앞당겨졌는데 그것은 우리 아까 곽 기자가 말씀하신 예. 이건희 회장이 올해 5월 달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네. 부분. 물론 그 전부터 건강 이상에 대한 징후는 있었기 때문에 뭐 몇 년 전부터 소폭씩 이렇게 진행을 네. 하다가 뭐 올 들어서 이제 빠르게 네. 11건이나 막 그렇죠. 이뤄내는 그런 그 속도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는 뭐 완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럼 저희는 사회적으로 부의 증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300조 원에 이르는 네. 이 글로벌 기업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앞으로 3, 40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 나간다고 봤을 네. 때 과연 그게 이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국민들 또는 네. 전 세계 경제계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시군요. 그 곽 기자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장하준 교수님 인터뷰할 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기사에서 삼성특별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경영권 승계 자체를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는 쪽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 교수님은. 곽 기자님도 동의하세요? 그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 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질문하고 연관지어 보면 네. 이 삼성의 이번에 이제 삼수 승계와 관련한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과제. 예. 예. 첫째는 뭐냐면 삼성이 기존에 이제 상속 과정과 지배 구조 관련해서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는 네. 것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삼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 지배 구조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세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편법 불법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나만 과거에 뭐 일본은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유죄 예. 판결까지 받았지만 옛 삼성 에버랜드 지금의 제일모직 또 삼성 SDS 이 주식 헐값 인수와 관련된 이 사회적 논란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가야 된다.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별법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불법이 있죠. 환수한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전에 결자 해지의 자세로 삼성이 예.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향후에 이재용 3세 경영 시대가 열리더라도 그 네. 부담이 없지 않겠어요? 그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그 합리적 지배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경영을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 경영이나 또 자기를 대리하는 구조조정본부 네. 거기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움직이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할 공산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에 비하면 아직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예. 오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런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 등 어떤 합리적인 경영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들의 역할을 좀 알겠습니다. 키울 수도 있고요. 예. 편법 불법 논란은요. 저희가 4부에서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그러시죠. 같아요. 여기서 한번 3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지금 올해 경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기자, 또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그리고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아, 피곤해. 오야글도.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아,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예,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는데요. 2014년 한국 경제를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기자, 그리고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의 재벌 오너 자녀들이 그냥 승계를 해도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최승로 부원장님께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생각한다. 대안이 따로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가장 생각을 좋은 했고요. 대안이다. 예, 예. 그 현재 삼성 내에서는 예. 이미 그런 방향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업 내 의사결정을 예. 존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선섭 대표께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제기를 하셨고 곽정수 기자님께서는 세 가지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죠?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게 묵은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지배구조 만들기, 편법 불법 논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편법 불법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게 과거에 벌어진 편법 불법 논란에 대한 그 원죄 문제를 어떻게 싣고 갈 거냐의 문제라면 예.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재현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부 벌써 그런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삼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삼성 총수일가가 삼성의 그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네. 일례로 들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분이 한 0.5% 네. 6% 그 정도밖에 안 예. 되거든요. 0.57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지분을 이제 물려받겠지만 네. 그렇더라도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또 전문가들은 아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할 거다. 네. 근데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일단 총수일가의 지분이 현재 한 4, 5%대에서 예. 한 4배 내지 5배 높아질 거로 봐요. 지주회사 체제가 체제로 되면요. 전환을 하게 되면. 예. 그 이제 약간 이제 그 복잡한 네. 문제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그리고 이제 총수의 지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지주회사가 그 밑에 있는 자회사나 네. 또 손자회사로 이제 이어지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지배력이 강화가 그러니까 되겠죠. 결국 회사 돈으로 지주회사만 지배하게 되면 자회사 또 자회사가 손자회사 예. 심지어 요새는 이제 여당이 증손회사까지 규제 완화해달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 이제 지주회사라는 게 소유 지배구조를 어떤 투명하고 간결하게 만든다는 어떤 장점이 부각됐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이 새롭게 평가하기로는 회사 돈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보다 손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예.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이 자사주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 네. 거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자사주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게 그냥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지주회사가 되고 하나는 자회사가 될 텐데 이 자사주를 지주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자사주가 예. 이 자회사의 지분으로 배정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주회사만 총수일가가 지배하게 되면 네. 지주회사가 자연스럽게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위 폐해를 막기 위해서 회사를 인적 분할할 시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는 자동 소각하게 돼 있어요.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늘릴 수도 없도록. 예. 인적 분할할 시에는 자동 소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각을 안 하고 그게 자회사의 지분으로 배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법제도상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이 돼서 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새로운 편법이나 불법 논란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최승로 부원장님, 지금 곽정수 기자의 이 삼성 승계와 관련한 세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묵은 문제 해소라든지 지속 가능한 그 합리적인 지배구조 마련,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불법 편법
기업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저는 조금 우리 경영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다른데요. 예. 사실 우리 기업 환경은 규제가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 종류가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네. 기업의 경영 상속권도 규제가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상속세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금주, 황금주라는 게 다른 나라에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주에 1투표권만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엔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의 경영을 합법적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 편법 논란이 발생을 하는데 전 세계 규제를 다 갖다가 규제 박람회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해놓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네. 합리적인 지배구조, 그러니까 경쟁력 있고 좋은 지배구조는 뭐냐면 경영 성과가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맞죠. 경영 성과가 좋아야지 되는데 그게 꼭 자녀가 승계를 편하게 해서 성과가 그렇죠. 좋은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겠죠. 보면 예. 오너가 있는 회사가 경영 성과가 좋을 때가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봐도 대부분 오너가 분명하고 그것이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너가 있고 없고를 비교해보고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가장 좋은 경영 성과를 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삼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배구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3자가 흠집을 내거나 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좋은 장점이 더 많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다는 인정해야죠.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를 보면요. 예. 굉장히 성격이 아나무인해요.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별 안 좋은 소리 다 나오잖아요. 예.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경영 성과를 혁신을 이루면서 아주 큰 업적을 내니까 예.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하찮게 되는 거죠. 잡스는 팀 쿡한테 승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긴 우리가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성격이 아주 나쁘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 오너라고 해서 오너의 장점만 있고 단점만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다른 대안 중에서 가장 네.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단점만 가지고서 이건 장점을 다 무시해버리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선섭 대표님께도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의 경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재벌 기업의 오너 기업의 승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자녀들이 승계를 해도 좋은지 아까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물론 재벌 형태 우리나라 현재 있는 이런 사실상 총수를 정점으로 해서 되어 있는 네. 경영 지배 구조를 가진 이런 형태의 황제적 경영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지배 구조가 기업의 성과를 내는데 좋은 것이냐, 네. 아니면은 서구식의 그런 주주 경영 혹은 네. 여러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경제 위기 때는 사실은 재벌 체제가 한국의 재벌 체제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런 것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사실은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워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과연 사회의 법이나 제도 네. 또는 도덕성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껴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일탈하고 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의 경영 지배 구조라든가 어떤 강점이 있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이 몇 년 사이에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네. 이른바 이런 어떤 이름을 내걸고 많은 회사를 합병을 하고 매각을 하고 또 일 처리를 하고 네. 또 지분을 이동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뒤에 상속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 지배구조를 아까 우리 곽정수 기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사주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왜 제일모직이 상장했을까 저희한테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장을 하면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20% 정도예요.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제일모직을 뭐 지주회사 지금 최정점에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네. 있는데 그걸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뭐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연결을 하는데 네.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사주가 그대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삼성이 가장 안고 있는 문제가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거느리는 네. 구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제일모직이 삼성생명도 거느리고 삼성전자를 거느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높은데 네. 그걸 어떻게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마련할 것이냐, 돈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예. 법에 보면 20% 정도는 이상을 가져야 그게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치 평가가 되는 네. 그런 자사주를 계속 이제 활용할 것이다. 네. 이것이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뭔가 하면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타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상속세. 네. 그것은 지금 현재 한 12조, 13조 정도의 재산 가치니까 뭐 단순히 산술평균을 해보면 5조 이상은 될 거단 말이죠. 네. 그것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짜여지면 네. 그건 내놓을 필요 없죠. 그냥 그건 어디에 기탁을 하거나 하면 된단 말이죠. 기탁. 예. 그렇죠. 이제 뭐 재단에 내놓거나 네.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회가 얻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의견으로는 삼성의 경영 성과나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최승로 부원장님께서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규제를 하지 말고 놔둬보자는 입장이시죠. 그리고 지금 정선섭 대표께서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주회사와 하려는 움직임이 뻔한데 이것을 지금 하도록 두는 것조차도 약간의 뭐 편법이다.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재벌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기여도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삼성의 경영 성과를 인정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경영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보완해야지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곽 기자님. 예.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예. 우리 그 출연자들도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똑같은 재벌이지만 한진의 조연아를 볼 때와 삼성의 이정을 볼 때 예. 그 잣대가 좀 달라져요. 돈의 규모 차이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네.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경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번에 이제 그 삼성 문제도 그렇고 그 한진 그 조연아 문제도 그렇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재벌이 1, 2세를 넘어서 지금 3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합리적 승계 프로그램 문제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창업자나 그 자식인 2세대는 진짜 기업가 정신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네. 만들었거나 그렇죠. 아버지가 한 걸 봤거나. 그렇죠. 예. 근데 3세대는 전혀 달라요. 예.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재벌그룹 임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황태자 대접을 받고 네. 또 부모 잘 만나서 외국물 먹고 또 회사에 무슨 시험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네. 초고속 승진하고 지금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대 후반에 회사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임원이 되고요. 40세가 되기 전에 사장 자리에 올라가. 이게 우리나라 네. 대개 재벌 3세들의 3세들. 평균이에요. 예. 우리 월급쟁이들이 임원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25년 정도 걸리거든요. 20년, 최소 20년 이상 네. 걸리잖아요. 완전히 이건 얘기가 다른 거고 세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하무인이 되고 거기다 이제 경영력에 대한 이제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근데 대중들과의 소통도 없으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생활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가족 소유 경영을 하는 데가 많은데 예, 그쪽에는 다 그럼 가족 가문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네. 그 독일 같은 경우에 히든 챔피언이 이제 국가 경제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이 가족 소유 경영을 해요. 많이 이제 일부는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데 거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3세 늦으면 4세 정도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배구조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생존한 그 히든 챔피언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합리적 지배, 소위 승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프리미엄 가전 세계 1위 업체인 밀레의 경우에 보면 네. 아주 엄격한 그런 승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거긴 지금 그러면 재벌 그 오너의 몇 세 정도 되나요? 거기가 지금 4세인데 4세. 115년의 역사를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문이 두 개가 이제 창업 가문이 있는데 그 창업 가문에서 가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한 명씩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시험을 거치나요? 검증? 내부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역량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순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 바깥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안에 들어와서도 경영 수업을 받고 최종적으로 예. 승인을 또 받고 네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창업 가문의 2명과 전문 경영인이 3명이 이 5인이 만장일치제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전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네. 합리적 승계 시스템을 갖춘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했고 네. 그러지 못한 부분은 도태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재벌도 예. 사실은 어쩌면 지금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곽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책이나 그러면 어떤 좋은데 제도보다? 자꾸 이제 이런 요번에 예. 한진 문제도 생기고 또 다른 예. 재벌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압력이 커지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스스로 예.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예. 그 가문이나 혹은 기업이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국가 경제 얘기하니까 또 최승로 부원장님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 예. 미국의 이제 선진 기업들의 그 후계자 양성 예. 프로그램을 보면요. 삼성도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G라든가 뭐 GM, 뭐 네. 다양한 IBM 다 차세대 리더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맨으로 해서 다 CEO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세대 리더는 그 직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네. 리더 교육을 따로 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도 이미 해왔다. 네. 삼성도 이미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네.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리더 교육 과정을 오랫동안 겪어왔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네. 사실 이제 2세, 3세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보면 2세, 3세가 지금 정치 많이 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보면 2, 3세가 지금 연예인 네. 활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만큼 그 가족의 내력이 그 후손들에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 사회가 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예. 그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프로그램은 기업 내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대한항공 스캔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네.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잘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삼성도 그러한 위기를 현재 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네요. 근데 저희 금요기획은 정의를 한번 내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벌, 대기업은 뭐다라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섭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재벌은 뭐다? 글쎄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최승로 부원장님. 저는 그 대기업 재벌은 우리 경제의 경제 성적표다. 마치 경제 성적표다. 경제 올림픽의 메달, 금메달 예.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뉘앙스가 다른데요, 두 분. 곽정숙 기자님은 재벌은 뭐다? 못하기보다 하여튼 저는 3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세 문제가 완전히 세 분이 다 엇갈리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한진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재벌 기업들에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굉장히 잘 들어봤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얘기였고요.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 그리고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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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경제 상식 퀴즈 오늘 정답은 1번 실리콘밸리였고요. 경제신간 당첨자는 3374 외 4분, 또 프라미스 2015 티켓 2매씩 당첨된 분도 5259님 외에 4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